바로 여기에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혹시라도 내가 더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누적 절세액 50억, 개업 11년차 세무사 강종화라고 합니다. 오늘은 3.3%로 알바비 받는 알바생분들 7만원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7만원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 먼저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겠죠.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. 첫째, 1년 동안 내가 받은 월급에다가 그 월급을 전부 다 더해 보세요.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3.3%를 곱해 보는 거죠. 예를 들어 내가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서 5개월 동안 알바를 했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받은 게 될 거예요. 거기다 3.3% 곱하면 얼마죠? 13만 원이 되겠죠. 이걸 우리는 기납부세액이라고 부릅니다. 만약에 계산을 해봤는데 이 기납부세액이 내가 7만 원 밑에다 라고 하면 사실 전부 다 환급 받으신 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요. 이 기납부세액이 7만 원이 넘는다면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을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.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올해 낸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는 방법인데요. 굉장히 간단합니다. 홈택스를 로그인 하시면요, 오른쪽 상단에 마이 홈택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. 눌러서 들어가시면 중간쯤에 신고소득이라는 탭이 있거든요. 그걸 눌러보세요. 그러면 팝업창이 하나 뜰 거예요.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 중에 맨 오른쪽 여기에서 신고소득 통합 조회를 눌러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오른쪽에 총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. 이게 뭐냐, 올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낸 실제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. 여기에 금액이 있다면 알바생분들은 이 금액만큼 혹시라도 내가 더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. 제가 서두에 7만원 더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왜냐면 우리 3.3%로 받은 알바비는 소득의 구분이 사업소득이 되거든요. 이 사업소득은 표준세액 공제가 7만원입니다. 그래서 총 결정세액이 7만원보다 더 많다면은 혹시 이 금액도 환급 받을 수 없을지 확인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. 우리가 소득세 때 환급받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냐, 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환급이 나오는 거예요. 만약 플러스면 어떻게 되냐, 그럼 이제 납부가 나오시게 되는 거죠. 아까 우리가 홈택스에서 확인해본 결정세액이 만약에 0이라면 알바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 세금을 전부 환급 받으신 게 돼요. 하지만 결정세액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더 환급 받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.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 케이스는 내 기납부세액이 10만원인데 결정세액이 0원인 케이스예요. 이런 경우는 전액을 환급 받은 거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.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거죠. 내 기납부세액이 10만원인데 결정세액이 7만원인 경우예요. 이런 경우는 3만원을 환급 받으신 게 되거든요. 이 경우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. 이 경우라면 저 7만원도 내가 환급받을 수는 없었을지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세 번째 케이스는 내 기납부세액은 7만원인데 결정세액이 10만원인 경우예요. 이런 경우는 내가 3만원을 납부한 게 되거든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꼭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먼저 소득세 때는 내 연간 소득 금액에 따라서 내가 신고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.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추계신고 방법과 장부신고 방법이에요. 추계신고라는 건 풀어서 얘기하면 내 소득을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수청에서 정해진 경비율대로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고 수수료도 좀 적은 방법이죠. 하지만 내 상황을 반영해서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왜냐하면 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. 두 번째는 장부신고 방법이 있어요. 장부는 간편장부라는 것도 있고 복식장부라는 것도 있거든요. 기본적으로 회계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. 이 같은 경우는 내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지출 현황에 맞춰서 내 장부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폭이 나올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장부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수료가 좀 더 비쌀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알바생분들 같은 경우는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방법 중에서 현재 내 상황에 어떤 게 더 적합한지, 어떤 게 더 절세할 수 있는지를 선택해서 신고하는 게 가장 최선일 텐데, 어떤 게 나한테 더 절세해서 유리한지, 어떤 게 더 수수료가 저렴한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은 내 상황에서 뭐가 더 최선의 방법인지 쉽게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알바로 월급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법 정도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을 텐데요. 첫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. 요즘에는 금액이 좀 적은 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 채용 서비스라는 걸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알바비하고 내 국세청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세무 플랫폼을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. 5월달 되면 광고도 많이 나오잖아요. 뭐 이렇게 얼마 뭐 떼인 돈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뭐 얼마를 더 환급해 준다든지 이런 광고들 많이 볼 수 있는데, 이런 세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내가
간단하게 좀 가입할 수도 있고 수수료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. 그래서 자동으로 좀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, 또는 그 플랫폼에 제휴되어 있는 세무사들한테 내가 환급받을 금액이라던가 아니면 납부할 금액을 예상적으로 받아보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다는 거죠. 알바생분들은 이런 두 가지 방법들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데, 이 두 가지 방법은 편리하고 좀 저렴한 장점이 있는데 내 신고 방법을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. 아무래도 국세청 홈택스의 모두 채용 공제 같은 경우는 단순 경비율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.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예상세액을 알려주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이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거든요. 왜냐하면 워낙 많은 고객들이 접속을 할 테니까 그러겠죠. 그래서 이렇게 신고해 놓고 나면 실제적으로 내가 결정세액이 얼마로 신고가 된 건지 알 수도 사실 없죠. 많은 분들이 아까 찾아보시지 않았다면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거는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놔야지 나중에 이걸 수정신고 또는 뭐 기한 후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수수료도 엄청 많이 나올 수 있고 세무서에서도 바로 간섭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같은 세무사들이 있는 건데요. 아무래도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게 되면 수수료도 좀 더 나올 수 있고 시간도 좀 할애하셔야겠죠. 그래서 좋은 세무사님이나 또는 담당자하고 상담하게 되면 나한테 최선의 절세 전략을 의뢰할 수도 있고 내 현재 상황 등을 세세하게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소득이 연애 1,000만 원 이하이면서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고 한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모두 채움 서비스나 아니면 세무 플랫폼을 이용해 보는 게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큰 차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소득이 연 1,000만 원이 밑에여도 기준 경비율 대상자라거나 아니면은 1,000만 원 넘는다고 한다면은 하시면서 꼭 한 번쯤은 세무사님하고 만나서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.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나오는 때가 있을 거예요. 빠르면 4월 말 아니면 5월 초 정도에 나올 텐데 미루지 마시고 그때쯤 한번 상담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5월 중순이 넘어가면은 사무실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좀 시간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. 오늘은 7만 원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. 결론은 이래요. 내가 만약에 결정세액이 7만 원 이상 조회가 됐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세무사와 만나가지고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상담해 보시길 꼭 권해드린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래요. 단순 경비율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소규모 사업자가인 경우에는 내가 비용이 더 많아서 결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세금이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 내 현재 상황과 어떤 지출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세무사님을 만나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신고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컨설팅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종합소득세 신고 1년에 한 번 하시는 건데 잘 챙기셔서 손해보지 않고 신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. 7만 원도 사실 우리 아깝잖아요. 네, 이만 마치겠습니다.